안녕하세요, 로지입니다. 오늘은 빅아일랜드에서 오아후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코스코에서 마지막 주유를 하고 코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코나 국제공항인데 뭔가 휴게소 같아 보이네요. 신나는 발걸음으로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오아후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습니다. 정들어버린 검은 땅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보고 또 봐도 신기한 빅아일랜드입니다. 청량한 바다를 보니 제 마음도 다 시원하네요. 오늘 오아후에 도착하면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백신 접종하기입니다. 저는 빅아일랜드를 온전하게 즐기기 위해 백신 접종은 오아후 일정으로 미뤄두었는데요. 예약은 하지 않았고 호놀룰루 항구 2번 부두인 피어2에서 워크인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와이는 자국민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백신이 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여행자들에게도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아후 일정 동안 함께할 렌터카를 만나러 왔는데요. 다행히 렌터카 대란 속에서 차를 잘 골랐습니다. 빅아일랜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오아후입니다. 자, 그럼 백신 접종하러 피어2로 가볼게요. 피어2에 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하루 문을 닫았네요. 저는 오늘 섬의 북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꼭 백신을 접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접종이 가능한 곳을 다 돌았는데 예약자만 받는 곳, 워크인은 가능한데 오늘 약이 다 떨어져 없는 곳, 저는 화이자 접종을 원하는데 모더나만 되는 곳, 이렇게 5 접종처를 거쳐 에바비치 쪽으로 갔습니다. 사실 그냥 내일 피어2로 가면 심플하게 끝날 일인데 내일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늘 접종 결심했으니 꼭 오늘 하고 싶다는 생각에 강행했습니다. 이곳은 세이프웨이 안에 있는 약국인데요. 저 백신 접종 성공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홀린 듯 접수하고 주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미세한 건지 정말 따끔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션 완료 후에야 둘러보는 쇼핑센터입니다. 백신 접종 전에는 CVS와 월그린 같은 약국만 보이더니 로스도 있고 각종 식음료 브랜드들이 많이 있네요. 모든 짐들이 다 차에 있어서 도난 방지 차원에서 차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4번째, 오아후에서의 첫 번째 숙소는 노스쇼어에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휴양 콘도 단지인데 지금은 휴업 중인 털베이 리조트 근처입니다. 이 콘도 단지는 이곳에서 상주하는 가정도 있고 개인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법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밤새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아침이 한참 지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아침 일찍 아빠랑 외출을 하고 저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빨리 약을 복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화이자 부작용을 찾아보고 몇 가지 약을 챙겨왔는데 일단 몸살 기운이 심하니 타이레놀부터 복용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곧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아플 때 잘 먹어야 되니까 아침을 빨리 준비해봅니다. 어제 골라온 싱싱한 샐러리와 햄과 계란을 굽고 있습니다.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해서 빨리 약 기운이 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창밖으로 보이던 집 뒤쪽입니다. 아침 식사 후 약 기운이 돌아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공원이 정말 넓고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집은 별로지만 너무 좋은 환경이네요. 아플 때 너무 누워있으면 더 처지는 것 같아서 이 길을 따라 잠깐 걸어보려 합니다. 날은 덥지만 공기도 좋고 하늘도 좋으니 걷다 보면 맑은 정신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공원에 사람이 없는 게 좀 이상하네요. 보통 이 정도 되면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마련인데 이 넓은 곳을 저 혼자 걷고 있습니다. 혹시 사유지인가 했지만 집 뒤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었고 아무런 경고문이나 차단기가 없어서 그냥 조금 더 걸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걷다 보니 뭐가 보이네요. 라운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카트 한 대도 안 보이길래 저는 그냥 공원인 줄 알았습니다. 현재 리조트는 문을 닫았으니 하던 산책을 계속 해보려 합니다.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좀 더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집에서 바다까지 거리가 꽤나 있어 보였는데 생각보다 가까웠네요. 바다를 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카이알루루 비치와 푸나팔라 중간 어디쯤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 멀리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보이긴 하네요.
아이랑 아빠가 한국 음식점에서 제 식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육전을 밑전이라고 하는데요. 밑전이라니 그럴싸하면서도 어색합니다. 아이와 아빠는 맥도날드와 월마트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니 약 기운이 다 떨어져서 다시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즐겨 먹는 쿼커 오트밀인데요. 한 푸씩 되어 있어 편리하네요. 타이레놀 먹고 정신 차리는 중입니다. 남편은 주사 맞은 부위 팔 통증은 있었지만 컨디션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백신 후유증이 있었는데요. 먼저 주사한 팔에 통증이 있었는데 독감 백신 통증보다 10배 이상 팔 통증이 심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열이 계속 있었는데요. 38도는 넘지 않았지만 미열이 계속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사한 당일날 저녁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두통을 동반한 전신 근육통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당황스러운 후유증이었습니다. 백신 접종한 날부터 이틀 뒤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부 쪽으로 두드러기가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좀 불편한 두드러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상비약으로 챙겨온 약들 중에 알러지 약이 있어서 병변 후 5일 정도 알러지 약을 복용하니 점차 좋아졌습니다. 팔 통증과 미열, 두통, 몸살 근육통은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괜찮아졌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아프기를 반복해서 주사 후 다음 날이 가장 힘들었고 주사 후 세 번째 날 오후부터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주사 후 반응이 다 다른데 같은 약, 같은 사람에게 주사를 맞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저처럼 다양한 반응이 복합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백신도 마음 단단히 먹고 접종해야겠어요. 여행 중 백신 접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상비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 오면서 준비한 상비약은 다음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노스쇼어 새우트럭 맛집 양대산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